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문자열에 대한 실습하고, 앞에서 우리가 거스름돈에 관련돼서, 우리가 연산자를 쓰면서, 이렇게 구해보았고요. 자, 그래서 문자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더블 코테이션, 싱글 코테이션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안 된다라는 부분, 그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안에 이렇게 우리가 쌍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를 같이 쓰는 이유는 이와 같이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쓴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아울러 역슬러시를 이렇게 넣어주면 이 따옴표가 특수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의 문자열의 편승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요까지 했죠. 자, 이어서 여기 EX04에다가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escape 문자 중, 그죠? escape는 도망가다라는 뜻이에요. 탈출하다 이런 뜻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문자를 역시 메시지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first, 그죠? first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역슬러시 n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second 하고요. second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역슬러시 n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third 이렇게 우리가 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역시 프린트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찍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컨트롤 F5번 눌러봅니다. 눌러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분명히 여기서는 한문자열이다, 그죠? 한문자열인데 이 역슬러시 n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라인을 바꿔버리죠. 줄바꿈을 해버리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특수문자의 형태가 되는 우리가 역슬러시 n이에요. 그래서 특수문자 형태인 역슬러시 n, 그죠? n은 계행, 그러니까 엔터키를 누르는 기능과 똑같다 이거죠. 엔터키를 누르는 계행을 하는 문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역슬러시 n은 어떠한 언어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라인 피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문자열을 이렇게 계행을 해주는 형태로 쓰여지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렇죠. 이 역슬러시 n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역시 메시지라는 변수에다가 메시지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이번에는 만약에 파일의 경로를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디렉토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C 드라이브 밑에 있는 역슬러시다, 그죠? 그 다음에 템프 하고요. 그리고 역슬러시 하고요. 이게 네임으로 들어갔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그죠? 역슬러시 n이 돼버렸다, 그죠? 맞습니까? 역슬러시 n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F5번 눌러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자, 역슬러시 템프 하니까 이 뭐예요? 이 W 하고 자, 이 역슬러시가 템만큼 이렇게 띄워져 버렸다, 그죠? 맞나요? 크게 해볼게요. 크게 해보면, 자, 보세요. 제가 한 칸씩 움직여도 이게 지금 템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맞나요? 템만큼 떨어졌고, 요것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네임이다, 그죠? 네임이라는 폴더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특수문자로 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행이 돼버렸죠. AM이라고. AM이가 나타났다, 그죠? 그래서, 뭐예요? 특수문자 역슬러시 T는 템만큼
띄우고 있다. 그죠? 띄우는 문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탭 기능을 하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템프가 아니라 앰프라는 폴더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거는 컨트롤 F5번 눌러보면, 자, EMP라는 폴더 밑에 네임을 찾고자 했는데도 역시 역슬러시 n이 돼버려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물론 이거를 뭐 이렇게 이런 폴더를 어디 갔습니까? 에임이 아니고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미라는 폴더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없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파일을 찾는다 해서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a.txt 이렇게 해봤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에서 역슬래시 a가 또 특수문자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죠? 맞나요? 그러지 말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텍스트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BBB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특수문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yes.txt라는 파일을 찾겠다. 그러면 경로가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잘 나온다. 그죠? 특수문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원복을 돌려놓고요.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요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다시 출력을 하면 탭만큼 띄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행을 해버렸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쓰게 되면 네임이라는 폴더나 템프라는 폴더가 없다면, 없고 다른 걸로 쓴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이런 폴더가 직접 있기는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파일 입출력을 나중에 하게 될 때 그 파일을 읽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로를 알아야 되거든요. 경로, 패스를 알아야 되는데 그 패스를 찾아낼 때 이러한 특수문자가 들어가는 걸 무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한번 해보죠.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R을 이렇게 붙여버려요. 이 쌍따옴표, 즉 경로, 문자열을 지정할 때 R을 지정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하니까 정상적으로 경로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a.txt 파일 아니면 a.mp3 파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경로가 이렇게 쫙 나오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아래 위에 여기서 살펴봤던 역슬러시 t라든지 역슬러시 n이라든지 이런 이스케이프 특수 문자죠. 이스케이프 문자들의 기능을 우리가 제거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문자열이 시작되기 앞에 문자열 시작 앞에 R을 붙여줌으로써 이 escape 문자의 기능을 제거를 시키고 경로 형태의 이러한 문자열을 만들어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기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이 기능은 상당히 좋은 게 아니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중요하다라는 거죠. 알겠죠? R을 붙여준다. 그래서 나중에 파일 입출력에서 반드시 우리가 경로를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나중에 URL 뭐 이러한 그런 것들을 할 때도 역슬러시를 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자열에서 자 em미 해보죠. em미 메시지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월드라고 한번 쳐볼까요?
월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문자열의 길이를 알아볼 건데요. 아, 이게 아니죠. 문자열의 길이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가 배웠던 이론 시간에 배웠던 leng이라는 함수를 쓰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len 함수를 이용한다. 이렇게. 그래서 찍어보면, 자, 여기에다가 print 해서 len 하고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메시지를 이렇게 넣어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len이라는 함수를 찾아 들어가 보면, 저기 len이 여기 있다. 그죠? 그래서 return the number of items in container. 그죠? 그래서 리턴 해주는데 숫자를 리턴 해준다는 거예요. 뭐 아이템즈 이거는 뭐 우리가 넣는 매개 변수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빌트인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함수를 선언할 때 이제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우리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문자열의 길이 이런 형태로 우리가 찍어보고, 자,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됐어요? 5가 나온다. 그죠? 5가 맞습니까?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한글도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글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한글은 3개로 인식을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한글이고 영어고 상관없이 문자열의 길이는 한글이나 영어에 관계없이 그 길이를 이렇게 확인을 알고자 할 때, 그죠? 문자열인데 한글이나 영어나 한글 상관없음 이렇게 해서 문자열의 길이를 알고자 한다면 이렇게 length의 약자죠. length의 약자인 문자열 길이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죠. 맞나요? 예.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문자열에 대한 특수 문자들과 그리고 문자열에 완성할 때 이러한 코테이션을 동일하게 적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을 알았다면, 자, 하나 더 파일을 만들어 보죠. 자, 파이썬 파일 해서 ex05가 되겠다. 그죠? ex05를 만들고, 여기에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문자열의 길이, 문자열의 길이가 아니죠. 연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문자열의 연결. 그죠? 그래서 이 연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자, 이거는 파이썬 쉘에서 우리가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우리가 콘솔 창이 쉘이 어디 갔나요? 쉘 이게 쉘이었던가? 이게 쉘이었던가? 없는데? 그죠? 스트럭처고 run. 자, 이거를 설정을 show view mode move to resize 여기에서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파이썬 콘솔. 그죠? 요렇게 있어요. 파이썬 콘솔이 요렇게 있죠. 그죠?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왜 보여드리냐면 이 스크립트 모드에서는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shin 하고 여기다가 한 칸을 띄워봐요.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다시 EUNHYUK 이렇게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결과가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죠? 이게 지금 붙어져서 나왔다. 그죠?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붙어져서 나왔단 말이에요. 문자열 연결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여기다가 붙여놓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를 했단 말이죠. 플러스를 해도 자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이와 같이 플러스 연산자는 이렇게 숫자를 할 때는 숫자의 값을 더하는 형태로 사용이 되지만 이렇게 문자열끼리의 플러스를 사용을 하면 문자열을 연결을 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플러스 연산자는 문자열 사이에 들어가면 서로 문자열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first죠. first 언더바 name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신이라고 주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first name 이렇게 first name을 여기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hyuk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ast name, 그죠? last 언더바 name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는 이제 신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이제 합쳐보죠. 그래서 name이라는 곳에다가 우리가 뭡니까? last name 플러스 first fir이죠. first name 하고 여기서 프린트를 해서 그죠? name을 이렇게 출력을 해 봅니다. 그래서 Alt Shift F10을 눌러서 EX05다 그죠? 05를 이렇게 클릭을 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더해져서 출력이 된 걸 나오죠. 요거 한 칸 띄울까요? 예,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잘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예. 이게 바로 플러스 문자열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문자열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형태의 값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A의 템프라는 변수에다가 그죠? 여기에다가 내가 문자열 여기에다가 해놓고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person이다. person을 하고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하고 여기에다가 100을 더해봐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프린트 해서 템프를 이렇게 찍어 봅니다. 그러면 이거 출력될까요? 한번 확인해 보죠. 컨트롤 F5번 확인을 해보니까 아하 트레이스 백 해서 자 리센트 콜 해서 하는데 라인 8번째 여기다 그죠? 여기에서 지금 에러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템프 person이라는 문자열과 그죠? 타입 에러 타입이 맞지 않다라는 거죠. can only concatenate 그죠? concatenate가 연결하다는 뜻이겠죠. 예. 문자열 접합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str은 not int하고는 연결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뭐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그죠? 파이썬에서는 모든 데이터에는 데이터 타입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타입이 존재한다. 그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듯이 자료형이라고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래 소스 코드에서 확인을 하면 뭐예요? 이 person이라는 이것은 뭐예요? person은 문자열이죠. 문자열이고 100은 뭐예요? int 타입이다. 그죠? 그죠? int 타입이다 하여 뭐예요? 타입 일치가
타입의 일치가 되지 않아 서로 연결을 하는데 뭐예요? 에러가 발생을 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자, 요거 복사해서요. 자, 여기에서 밑에 이렇게 붙여 놓고요. 이거를 자, 주석으로 돌려 세우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배웠던 str 함수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 F5번 눌러봤을 때 자, person 100이라고 잘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맞나요?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숫자 100을 뭘로 바꿔야 된다? str 함수를 이용하여 문자열로 변환시켜 타입을 서로 일치시켜야 그죠? 플러스 연산자가 문자열 접합 그죠? 문자열 접합 즉 문자열을 연결해 주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잘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물론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돼서 이거를 자,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거를 int로 내가 함수로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int 함수로. 그죠?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요거 잠깐 주석 처리하고요. 자, 요렇게 내가 바꿨어요. 근데 한번 봅니다. 자, 실행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또 에러 나죠. 자, 16번째 라인에서 이거다. 그죠? 여기에서 지금 에러가 났대요. 그래서 뭐냐 확인해보니까 int person 이 부분에서 에러가 났는데 value 에러 값 에러가 떴다 이거예요. invalid literal for int with base 10 person이라는 문자열은 숫자로 변환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죠? 맞잖아요. 근데 이거를 100으로 돌려 세우면 이렇게 200이라고 결과가 나오죠. 그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경우에는 우리가 숫자로 변환이 가능한 리터럴 값만 우리가 int를 써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는 숫자로 우리가 만들 수가 없죠. 예,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이런 경우일 때는 당연히 얘를 변환하는 게 아니고 얘를 변환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뜻을 의미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다. 그죠? 자, 역시 여기에다가 100.188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템프를 찍어 봅니다. 그래서 컨트롤 F5번 눌러 보니까 여기서도 역시 여기서 제가 요거를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요거를 str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고 다시 컨트롤 F5번 눌러 볼게요. 이번에는 person 100은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그죠? 근데 이게서 여기 라인 19번째 그죠? 여기에서 지금 에러가 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실수죠. 플로트단 말이죠. 그래서 얘도 서로 연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것도 역시 str 함수를 써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된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그러면 person 100.188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맞나요? 예. 그리고 아울러 그죠? 요거는 이제 문자열로 바꾸는 형태가 됐고
반대로 우리가 이제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죠. 알고 있어요, 이미.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price라는 값을 변수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할 건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1, 2, 3, 4, 5, 6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프린트 해서 price 타입해서 여기다가 price를 넣었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타입일까요? 이제 잘 알잖아요. 그죠? str string 클래스가 나온다. 그죠? 맞나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price는 가격인데 내가 이 가격으로 받고 싶다면 int로 이렇게 타입 캐스팅을 해야겠죠. 근데 여기에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int로 바뀐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아울러 이걸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자 price를 이렇게 찍어봐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찍어보면 이제 얘는 숫자 1, 2, 3, 4, 5, 6이 되는 거예요. 123,456이 되는 거죠. 맞나요? 예.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할 때 int, 정수는 int예요. 그죠? 정수를 변환할 때 int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int를 안 쓰고요. 이번에는 float를 쓸 겁니다. float를 써서 여기다가 187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나오느냐? 자, 한번 보죠. 보니까 위에 그 첫 번째 int 요거예요. 그죠? 맞나요? 근데 두 번째 price는 float로 나왔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출력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수일 때는 뭐예요? int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 그죠? 그런데 복사해서 붙여넣고 실수일 때는 float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된다 라는 사실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네요. 그죠? 이래서 문자열과 그리고 숫자를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렇게 타입 캐스팅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를 형변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문자열의 반복을 하는 방법도 우리가 알았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로우라고 화살표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문자열을 이렇게 줄 겁니다. 이렇게 줄 건데, 이거를 내가 곱하기 10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프린트 해서 allow를 이렇게 찍어 볼게요. 그러고 나서 컨트롤 F5번 눌러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allow가,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 반복이 됐죠. 그죠? 그래서 문자열에서 곱하기 연산자를 사용하면 그만큼 곱한 수만큼 그만큼 반복이 된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아니면 이렇게 요거하고 똑같은 거는 이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거 없애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어차피 이거 문자열이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10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했어요. 똑같죠, 결과는. 그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든 이렇게 쓰시든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고요. 근데 실제 뭐 잘 썼나 안 썼나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근데 이렇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나중에 콘솔 창이나 이런 창에 이렇게 줄 맞춤을 하든 뭘 할 때 탭키하고 이러한
이게 이제 등호 연산자로 들어가든 마이너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을 딱 정확하게 맞춰주려면 요 숫자를 동일하게 가져가면 딱 칸이 딱 맞겠죠. 그죠? 맞나요? 예. 그런 형태로 쓸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시간이 또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인덱싱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문자열을 출력을 할 때, 한번 봅니다. 자, 문자열을 출력을 할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 이게 있었어요. %s. 그죠? 스트링의 약자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형식 지정자,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형식 지정자는 C 언어도 있고 자바에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printf라는 펑션이 있어요. 함수가. 그 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s를 대신해서 우리가 이제 전부 다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꼭 스트링만을 또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걸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price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1000을 넣었다고 치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프린트 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가격 이렇게 치고 여기에다가 퍼센트 이렇게 하고 S를 줬단 말이에요. 그죠? S를 줬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C나 자바에서는 이렇게 %s가 들어가면 여기에 해당하는 스트링 문자열을 뭐 이런 식으로 가나 이런 형태로 주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것도 되죠. 그죠? %s가 이제 가격하고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이건 그냥 문자열 연결 형태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 연결 형태로 나오면 이거는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잖아요. 가나에 넣고 이 가나가 %s가 출력이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요렇게 갖다 붙어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대체 형태니까 형식 지정자니까. 그런데 여기에 내가 프라이스 여기에다가 갈로를 이제 쉼표를 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라는 곳에다가 이걸 넣어달라. 프라이스를 넣어달라.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됐어요? 가격 1000원, 1000 이렇게 딱 나오죠. 그죠? 즉 다시 말해서 이게 파이썬에서는 자바나 C 언어 같은 경우는 S는 스트링인데 파이썬에서는 S가 모든 걸 지금 다 대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는 문자열이나 숫자 값을 우리가 변수에 대입해서 자주 변경이 있을 경우 이런 형식을 지정하여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출력을 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거를 다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는 이제 내가 여기에다가 time이라고 적어보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는 이제 문자열로 12시 13시 49분이다. 그죠? 그리고 나서 PM이라고 이렇게 붙여보죠. 오후. 그죠? 오후 13시니까 뭐 굳이 붙일 필요가 없겠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시간이라고 적는 거예요. 현재 시간. 그죠? 현재 시간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타임을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결과가 이런 형태로 현재 시간 13시 49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는 뭐예요?
정수를 대입을 한 거예요. 형식 지정자에게. 그죠? 형식 지정자에 그냥 %s라고 할게요. 어디 갔나요? %s에 정수를 대입을 한 거고요. 이거는 %s에 뭘 대입했어요? 문자 열을 대입한 거죠. 그죠? 예. 또한 %s를 한 개만 쓸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두 개를 쓸 수도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템프라는 또 역시 문자열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은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s를 주고 몇 시, 그리고 여기에서 %s를 하고 분, 그리고 %s 해서 초입니다. 이렇게 문자열을 만들었다고 치죠. 그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몇 시면 요거를 한 칸씩 띄워줄까요? 그래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프린트를 해줍니다. 프린트를 하고 여기에다가 템프를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퍼센트 대신에 이 값을 넣으라 할 때는 지금 값이 들어갈 게 몇 개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복수다, 그죠? 그래서 항상 괄호를 열고, 자, 10시, 맞죠? 그리고 콤마 하고, 38분 하고, 12초다. 이렇게 우리가 찍어 볼 수가 있겠죠. 확인해 봅니다. 해보니까 현재 시간은 10시 38분 12초 라고 이렇게 딱 나오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s를 복수 형태 두 개 이상이다. 두 개 이상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에 해당하는 형식을 동일하게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s가 한 개 있으면 무조건 한 개 들어와야 되고요. 세 개가 있으면 무조건 각각 세 개에 해당하는 값이 매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몇 개에 해당하는 %, s의 개수만큼 소괄호로 묶어서 형식 지정자에 대입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예. 이게 바로 형식 지정자인 %s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본 것이죠. 됐습니까? 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시간이 또 이렇게 되는군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이해가 어느 정도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 중에 기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적인 문법을 우리가 익혀주고 있고 예제를 들어서 문제도 풀어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역시 반복을 통한 학습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마무리하고요. 다음 실습 시간으로 다시 저는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아무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